안녕하세요. 홍콩이 결국 중공의 무덤이 될 거다. 홍콩 경제 계속 번영하겠지만 중공 경제 박살이 나면서 중공 공산당 해체될 거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리된 이유를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중공이 왜 이 시점에 홍콩 보안법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미국하고 유럽, 호주 등이 바이러스 퍼져서 사람 죽고 경제 망가진 거 이거 중공 책임이라고 연일 어마어마한 공세를 지금 퍼부어 왔는데 이 바이러스 책임 논쟁에서는 중공이 수세에 몰린 것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수세 국면을 타개하려고 중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공세 국면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바로 홍콩을 이슈화하는 거니까 중공 애들이 이렇게 착각을 한 거 아닌지 주목이 되고요. 중공은 홍콩을 이슈화해서 긴장 국면을 좀 조성한 후에 미국과 모든 쟁점 일괄 협상을 기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지금 중공은 공식적으로 미국하고 무역 합의인 그 페이스 원딜은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죠. 그런데 중공의 희망은 아마 물거품 될 것 같고요. 중공 경제 시간이 갈수록 시궁창에 척 박힐 것으로 봅니다.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홍콩의 지위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84년에 영국하고 중공이 홍콩 반환 협정을 맺었고 그래서 97년에 주권이 반환됐습니다. 그런데 반환 후에도 50년간 즉 2047년까지는 홍콩 기본법 체제입니다. 이 홍콩 기본법이 홍콩의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법률은 이 홍콩 기본법에 따라 제정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국 양제, 원 컨트리 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영국을 이어서 패권국이 된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92년에 홍콩 정책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홍콩의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이런 여러 모든 분야에서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금지되는 그런 미국의 민감한 그런 기술, 매우 중요한 기술에 대한 홍콩의 접근 허용을 했고요. 홍콩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번영은 바로 이 법에 근거해서 미국의 질서에 편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홍콩을 통해서 중공도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이 송환법 문제를 계기로 해서 홍콩의 장래를 가를 수 있는 본질적인 이슈가 그동안 숨어 있다가 표면에 불거졌습니다. 즉, 홍콩 시민들은 중공 싫다, 미국 좋다 이렇게 중공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오성홍기는 불태버리고요. 소각해버리고 성적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나 아웃, 홍콩이 우리의 조국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중공으로부터 독립하자는 겁니다. 자유 홍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2027년에 그 이후에 중공에 귀속되는 것 싫다는 것 밝힌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중공으로서는 이것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겠죠. 말로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무력으로 탄압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미국이 문제 삼으면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통과된 그 홍콩 인권법인 국무부가 홍콩 자치권에 대해서 해마다 평가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해마다 홍콩의 자치권 어떤 그 정도를 평가한다는 것인데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홍콩에 대한 중공의 부당한 탄압의 정도를 평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중공이지. 그래서 중공의 홍콩 탄압 정도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홍콩 인권법의 내용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홍콩 정책, 중공 정책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뭘 하기 전에 법부터 만들죠. 그런데 작년 그 중공의 자유 홍콩 운동에 개입한 거 중공이
그 홍콩에 개입한 거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안법 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공 군대나 중공 경찰이 주도권을 잡고 이 자유 홍콩 운동을 뭉개버리겠다. 뭐 이런 의도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홍콩 보안법 입법 권한이 지금은 중공한테 없다는 거죠. 2027년까지 입법권은 홍콩 의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홍콩 기본법의 내용이고요. 그 홍콩 기본법 그런 내용을 둔 것은 중공이 좋아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영국하고. 이게 바로 영국과 중공 간의 홍콩 반환 협정의 내용이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중공은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중공이 홍콩을 침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자가 전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인권법 위반하면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죠. 이거 반인륜 범죄자가 되면은 마치 빈 라덴을 사살했듯이 미국이 직접 처단할 수도 있고요. 예?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가능하고요. 네. 예? 거기서 모가지 밧줄 걸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안법 제정에 당연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고,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와 대선을 두고 겨루고 있는 바이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가령 바이러스로 중공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그 대선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홍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 목소리입니다. EU도 미국과 같은 태도로 중공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파이브 아이즈 같겠죠. 일본도 같을 겁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지금 한국 정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금 미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33개 기업 기관들 제재해버렸고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거 또 법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위구르 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상원 통과했고요. 이번 주 하원 통과 거의 확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말할 것도 없고 국무장관 또 안보보좌관 등이 연일 중공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말 수위가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악랄한 공산 독재 정권이라고 중공을 비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형국에서 미국의 엄청난 지금 반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중공이 지금 공격을 먼저 개시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공의 옵션은 두 가지죠. 공격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저기에 꼬리 내리고 보안법 처리할 것인지. 옵션 두 가지겠죠. 계속 가느냐, 수업하느냐 이건데, 저기 처리하면은 그러면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이고 중공이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중공이 보안법 공격을 계속하면은 그러면 미국이 어떤 취할 조치가 뭔가? 구체적으로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박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홍콩의 번영은 중공 때문이 아니죠. 바로 미국의 홍콩 정책법 때문입니다. 이거 박탈하면은 홍콩의 번영이 끝날까요? 가령 홍콩이 리셋돼 갖고 과거 한적한 그런 어촌 전원마을로 원점 회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미국이 이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벌판에 빌딩 세우기도 했는데 세운 빌딩 부술 수도 있잖아요. 원한다면.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습니까?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미국을 지지하고 홍콩 독립을 원했던 자유 홍콩 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자유 홍콩 시민들이 타격을 입으면 자유 미국한테도 타격이죠. 홍콩에 미국 기업 1,300개 이상이 있고요. 미국이 지금 그 무역 흑자 규모가 260억 불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국 기업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중공은 싱글벙글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런 정책을 취한다면은 중공은 홍콩 경제가 몰락하더라도 홍콩 경제 깡통되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홍콩 독립 시도를 좌절시키는 게 낫죠. 경제는 그 후에 다시 발전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덩신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걱정하면 같이 덩신되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 대한 특별주의 박탈한다 이 의미가 뭘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콩은 계속 번성하고 중공은 박살내는 전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중공 경제 확실히 조집부는 겁니다. 그거. 전방위 제재를 계속 가하는 겁니다. 신장 지역 33개 기업 기관 제재한 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화웨이 제재와 유사하게 중공 대표 기업들 하나씩 그냥 확인 사살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예? 이거 미국의 힘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이 찌르면 막을 수 없고요. 미국이 막으면 뚫을 자 없습니다. 예? 이거 한마디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서 중공 아웃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중공이 번성한 거는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미국이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웃시켜버리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급망 재편 논의는 이것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중공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 철수시켜버리고 미국 거래소 상장된 중공기업들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하도록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쟁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 지금 다 망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경제 망가뜨리는, 해체하는, 제재하는 그런 조치 계속 나올 가능성. 두 번째, 홍콩 번영을 위해서 특별 정책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홍콩은 계속 번성하고요. 중공 경제만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홍콩 번영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약하다면 법을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공이 홍콩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으면서도 홍콩의 경제적 번영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정책이 과연 무엇일까? 이 나오면 알겠죠. 저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중공은 엄청 화가 나겠죠. 약이 바짝 오르겠죠. 그래서 아마 뚜껑이 확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손가락이나 빨아야지 뭐. 예. 그래서 군사적 충돌 없어도요.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군비 경쟁을 하면은 중공이 망하는 길을 가속시킬 겁니다. 구소련이 핵이 없거나 부족해서 망한 거 아니잖아요. 예? 밥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핵보다 무서운 게 밥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중공은 미국의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이용해서 번영해 온 것입니다. 중공은 아직도 한참 부족하죠. 미국 없으면 중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예. 그래서 지금 미국과 전면적으로 붙으면 중공은 잃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홍콩이 리셋되는 게 아니라 중공이 70년대로 리셋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언제까지 반격하겠습니까, 이거? 중공이 항복할 때까지입니다, 이거. 그런데 중공이 너무 일찍 항복해버리면 미국은 아쉽겠죠. 그래서 서서히 반격 강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예, 판을 키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홍콩은 앞으로 지금 2047년이 그 기본법 체제니까, 일국 양제 체제니까 27년간 지속적으로 중공을 끌어들이는 무덤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홍콩에서 중공이랑 계속 싸움질을 하게 되면 미국은 이를 핑계로 위구르, 동북 삼성, 상해이 곳곳에
제재를 가해버리는 거죠. 외곽 지역을 서서히 박살 내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못지않게 또 무서운 것이 금융대전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공 경제가 흥하는 방향에 베팅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베팅한다는 게 바로 롱 포지션 스트래티지 구사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중공 경제에 망가뜨리면서 부서지는 방향에 베팅해서 여전히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숏 포지션 전략입니다. 중공이 망해도 미국 경제권은 번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공은 시장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전체의 일부에 부분에 불과하고요. 중공을 대체할 곳은 널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공의 소비시장 그 자체는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14억 인구는 소비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죠. 끔찍합니다. 자, 이것이 이런 어떤 그 분석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중공이 망하든 흥하든 그 선택은 중공이 하는데 어느 길을 가든 미국 경제권 번영은 지속된다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서방과 함께 하고 싶다면 중공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은 중공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죽겠다고 선택하면은 그럼 죽여주는 것이고요. 네. 살고 싶다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빈곤의 늪으로 추락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 로이터에 어제 왕위가 어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국 반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국내 언론은 중공이 꼬리 내리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왕위가 한 말은 미국은 거짓말 퍼뜨리고 중공을 공격하면서 바이러스와 싸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에 중공과 힘을 합쳐서 바이러스나 물리쳐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이 정치 바이러스는 중공을 공격하고 욕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몇몇 정치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팩트도 무시하고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중공에 대해 악의적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미국이 시간을 더 낭비하지 말라는 거다. 예?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하는 것은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 숫자만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에피데믹을 극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중공한테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협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중공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를 위해서 거시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 하자는 겁니다. 중공은 협조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미국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공이 함께 하면은 서로 얻을 것이 많고 싸우면 잃을 것이 많다. 미국한테 대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 이걸 읽으면서 중공의 간절한 어떤 소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보고 간청을 하는 거죠. 제발 우리를 2인자로 좀 인정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랑 싸우지 말고 같이 좀 잘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즉, 패권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과는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중공과는 진정한 협의나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공의 저런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미 중공 포위하고 해체하려는 그런 장기 전략 수립하고 실행을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군사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전략 이거 지금 수립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 중공 포위 전략이죠.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최근에 보도된 것이 EPN이죠.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경제적으로 중공 제외하고 일본, 인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이런 아시아권 경제 블록 형성을 준비 중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아시아권에서 중공 제외하는 경제 블록 형성하고 여기에 유럽과 같이 유럽 엮여버리고 멕시코하고 캐나다까지 이미 미국과 엮여 있고 중공은 다 아웃되는 거죠. 중공 경제는. 그래서 그동안 물밑 작업을 해왔다는 것인데 그걸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계속 초대를 하는데도 지금 답도 안 하고 뭉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갈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 거라면은 저렇게 행동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중공이 리셋 당할 때 같이 리셋 당하고 싶다는 것인지 네.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 근데 분명한 거는요, 홍콩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자유대한민국이 홍콩보다 미국 이익에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구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측 정부가, 헛된 망상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망상이 대세를 결정짓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에서 앞으로 수십 년 지속되리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냉철하게 주목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